나의 몸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혹시 그 기울기가 당신도 모르게 선택한 삶의 방향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몸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움직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종종 놓치곤 합니다. 몸은 겉모습 이상의 것을 품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자세, 흔들리는 중심축, 반복되는 움직임의 습관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 그리고 의식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요가학이나 동양의 수행 전통에서는 몸의 방향을 하나의 언어로 여겨왔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몸이 뒤로 물러나 있다면 어딘가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몸의 언어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몸은 조용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삶의 태도로, 건강의 신호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반복된 선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걷는 내내 상체가 조금 앞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고개는 자연스레 앞으로 빠져 있고, 어깨는 안으로 말려 있으며, 앉아 있을 때도 등받이에 등을 기대기보다는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일에 몰두하곤 하죠. 이처럼 몸이 늘 앞을 향해 기울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가 늘 미래 쪽으로 당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보다는 앞에 있는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 그 방향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욕망 즉 욕심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불안을 붙잡은 채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잘하기 위해 계속해서 몸을 앞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가에서는 이 상태를 라가, 즉 갈망과 집착의 에너지에 물든 상태라고 부릅니다. 특히 2번 차크라인 스와디스탄, 그리고 3번 차크라인 마니푸라가 과도하게 작동할 때 몸은 점점 통제 욕구와 성취 집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은 항상 긴장되어 경추 디스크나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고, 가슴과 복부가 수축되며 위장 장애가 반복되며, 호흡은 얕아지고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각성되어 밤에도 깊은 휴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두통과 불면, 조급함과 과민 반응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긴장입니다. 이런 상태를 회복하려면 단순한 자세 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몸의 중심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의식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운독 자세는 상체와 다리 뒤쪽을 길게 이완시키며 앞으로 몰린 중심을 뒤쪽으로 천천히 되돌려줍니다. 멜팅 하트 자세는 어깨와 가슴을 열며 닫혀있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또한 앞쪽으로 당겨진 허벅지 전면의 긴장을 풀어주는 대퇴사두근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몸이 더 이상 앞으로만 향하지 않도록 하체부터 안정감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동작을 마음으로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만 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다시 바라보려는 마음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더 가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숨 쉬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몸은 천천히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 몸이 무의식적으로 뒤로 기운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이들은 걸을 때 상체가 약간 뒤쪽으로 젖혀져 있고 뒤꿈치 쪽에 체중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등을 등받이에 깊게 기대고 신체의 무게 중심이 몸 뒤쪽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자세는 종종 현실로부터의 거리두기, 그리고 삶과의 느슨한 관계를 반영합니다. 삶 앞에 온전히 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거나 책임과 감정의 무게를 등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에도 무언가 막혀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가의 관점에서는 이 상태를 아나하타 차크라, 즉 가슴의 에너지 센터가 닫힌 상태로 봅니다. 사랑과 신뢰, 수용과 연결을 담당하는 이 공간이 닫혀 있으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과 단절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처럼 가슴이 닫히면 자연스럽게 호흡도 얕아집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지 못하고 말을 해도 감정이 전달되지 않으며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폐활량이 줄어들고 흉곽이 움직이지 않아 호흡기 질환, 천식, 기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을 조이는 긴장으로 인해 심장 주변 근육이 압박되고 심장 기능이 저하되며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무기력감, 동기 저하, 우울한 기분이 자주 반복되며 세로토닌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척추는 점점 구부정해지고 척추 후만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러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움직임보다는 세상을 향해 다시 마음을 열겠다는 태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가슴을 여는 동작입니다. 코브라 자세는 가슴 앞면을 부드럽게 펼쳐주며 등 뒤 공간을 믿고 몸을 맡기는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낙타 자세는 자신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용기를, 브릿지 자세는 내면의 경직된 구조를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주는 심리적 회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이 모든 자세의 핵심은 몸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다시 열어보는 연습에 있습니다. 몸이 등 뒤 공간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제야 우리는 타인과 세상 그리고 삶과의 연결을 다시 조금씩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은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얽힌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숙이지 못하는 사람의 굽히지 않는 마음, 정울 자세, 즉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상체를 접으려 할 때 허리나 뒷다리의 긴장이 강하게 느껴지고 복부와 허벅지가 닿지 않거나 머리를 아래로 내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몸은 마치 말하듯이 버팁니다. 나는 쉽게 굽히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겸손하지 못하다는 단순한 평가보다 더 깊은 심리적 저항이 숨어 있습니다.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몸을 접는 동작은 더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요가에서는 정울을 내면으로의 귀환이라 부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을 껴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나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낮아짐을 패배나 무너짐으로 오해합니다. 이런 심리적 경직이 계속되면
요추 주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허리 통증이나 골반 주변의 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뒤로 젖히는 자세에서 심한 경직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브라, 낙타, 브릿지와 같은 후굴 동작에서 가슴이 잘 열리지 않고 목을 뒤로 넘기거나 등 뒤, 공간을 향해 몸을 맡기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제한은 단순한 유연성 부족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다친 곳, 바로 가슴 때문입니다. 가슴은 감정의 저장고입니다. 슬픔, 분노, 실망, 외면당한 이 공간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풀리지 않으면 가슴은 계속해서 다친 채 등 뒤 공간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합니다. 몸을 뒤로 젖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몸을 여는 일이자 세상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등을 맡길 수 없다. 내가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크다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방향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흉곽은 경직되고 호흡은 얕아지고 감정은 흐르지 못한 채 몸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비뼈 주변의 통증, 흉추 주변의 근육 결림, 그리고 불안장애나 과민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향의 언어, 정울과 후굴, 숙이는 자세와 젖히는 자세. 이 두 움직임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자기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숙이는 자세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껴안는 과정이고, 젖히는 자세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방향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의 매듭이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매 순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한 자세와 움직임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걷거나 고개를 자주 기울이거나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것. 이런 작고 익숙한 습관들 속에도 사람의 심리와 마음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몸의 습관은 단지 신체의 기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이 지나온 경로의 흔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작은 흔적들이 어떤 내면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쪽 어깨가 내려간 사람. 사진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쪽 어깨가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뼈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포기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가 처졌다면 이는 행동하는 나의 영역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의지를 오래 누르며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가 처져 있다면 감정의 흐름, 수용적인 마음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불균형한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오래 희생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자주 기울이는 사람.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습관은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에게 맞추려는 몸의 습성입니다. 이 자세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살피는 사람 혹은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을 유지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이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몸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부정이나 과도한 배려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린 사람, 어깨가 앞쪽으로 좁혀져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오랫동안 방어하며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은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그 가슴이 닫혀 있다는 것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불안하거나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자신을 계속 숨기고 보호하려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에 긴장이 많은 사람, 항상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 이들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느낌보다는 분석, 감정보다는 판단으로 삶을 조절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 결과 몸은 늘 긴장되어 있고 신경계는 쉴 틈이 없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면 몸도 쉬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다리를 자주 꼬는 사람, 앉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사람들은 몸을 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세는 세상과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동작입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몸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안쪽으로 말아주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위계 질서나 타인의 시선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이 자세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잊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체중을 실는 사람, 서 있을 때 항상 같은 발에 체중을 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이 역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몸이 기울어진 쪽으로 마음도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 발에만 의지하는 습관은 심리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드러냅니다.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 한쪽 방향으로 삶을 너무 오래 견뎌온 사람일수록 몸은 기울어진 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 모든 자세와 습관은 의도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나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감추며 지내왔는지를 몸이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세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도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의 기울기와 질병의 연결, 그리고 몸이 먼저 보낸 경고, 몸의 기울기는 그저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향은 지금 내 신경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감정이 멈춰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질병이 시작되고 있는지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오랜 시간 무시될 때 결국 고통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이들은 대개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고 에너지가 앞을 향해 몰려 있습니다.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느낌이 몸 전체를 경직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의 긴장과 거북목 증후군, 머리가 앞쪽으로 빠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경추의 정렬이 무너지고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위장 장애와 소화 불량, 복부의 긴장으로 인해 위가 눌리고 위산 분비가 불안정해지며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잦은 소화 장애가 이어집니다. 불면, 교감신경, 항진, 몸은 끊임없이 깨어있고 밤에도 경계태세를 풀지 못합니다. 심장 조기 박동, 혈압 상승,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심장과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흐름은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는 깊은 불안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몸이 뒤로 기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이들은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은 닫혀 있고 등은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듯 뒤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활량 감소,
얕은 호흡, 흉곽이 열리지 않아 깊은 호흡이 어려워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심장 기능 저하, 순환 장애, 가슴 근육의 긴장으로 심장 주변이 압박되며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무기력, 우울감, 세로토닌 저하, 숨이 깊어지지 않으면 감정의 흐름도 멈추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도 흐트러집니다. 척추 후만증의 초기 증상, 등이 둥글게 굽고 자세 자체가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이러한 흐름은 세상과 관계 맺는 것을 주저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피하려는 심리적 습성이 몸 안에서 굳어진 결과입니다. 몸을 숙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정울이 어렵고 몸을 접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감정적으로도 스스로를 마주하는 데 저항이 큽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허리 통증과 요추의 경직, 정울 시의 요추가 충분히 접히지 않으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나 좌골 신경 자극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골반 주변의 순환 장애, 긴장된 골반은 하체 혈류, 생식기 건강, 배뇨 기능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기 비판, 불안, 수치심의 강화, 몸을 접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을 껴안지 못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젖히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후굴 동작이 힘든 사람은 등 뒤의 공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몸을 닫게 만들고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흉곽 경직, 횡격막 긴장,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감정의 해소가 막힙니다. 불안장애, 가슴 두근거림, 마음을 열지 못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가슴은 더 조여듭니다. 소화기계 불균형, 긴장된 흉복부 사이에서 위장, 간 기능이 둔화됩니다. 이 방향의 경직은 나는 마음을 열면 다칠 것이다 라는 방어적 신념이 몸에 새겨진 흔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질병은 몸이 보내온 조용한 경고의 결과입니다. 기울어진 방향은 심리적, 감정적, 생리적인 흐름을 모두 뒤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틀림이 이제는 몸의 말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몸은 언제든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자세는 그저 움직임이 아닙니다. 자세는 말 없는 문장이고 우리 삶의 태도가 고요하게 새겨진 존재의 자세입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보다 앞에 놓인 불안과 가능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몸이 뒤로 젖혀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삶 앞에 한 발 물러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과의 거리, 감정과의 거리, 자기 삶과의 거리, 몸이 숙여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스스로를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굽히는 것이 곧 무너짐이라고 믿으며 자기를 마주하는 순간을 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몸을 젖히지 못하는 사람은 등 뒤의 하늘을 믿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자신을 맡기는 것, 다시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면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언제나 회복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회복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방향으로 다시 조용히 돌아가는 일입니다. 무게중심이 다시 가운데로 모이고 좌우로 기울어졌던 감정이 균형을 회복하고 앞과 뒤로 쏠렸던 의식이 지금 이 자리에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은 말없이 속삭입니다. 괜찮아, 지금 여기 있어도. 서두르지 않아도, 버티지 않아도,
숨을 참지 않아도 바로 이 감각이 몸의 중심 그리고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자세를 고친다는 것은, 몸을 곧게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삶과 마주하려는 결심입니다. 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나를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이제는 버티는 대신 살아가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이 진실해질 때 마음도 비로소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